텀이 진짜 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격차가 분명 오브젝트까지 이어지고 전령까지 이어지고 드래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격차 때문에 어떤 경기의 양상에 미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리고 그 바텀도 누가 더 주도권 잡냐도 원데이 서포 그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웬만하면 바로스가 더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저는 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11을 애쉬를 구성해서 뭐 라인 푸시면 푸시 나중에 뭐 애쉬의 변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라인전만 봤을 때는 바로스 칼리스타가 가지는 순간 파괴력이 더 셀 것으로 보여서 피넛이 또 적절할 때 한번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이미 저희가 뭐 칼리스타가 바텀적 서포터로 풀렸었을 때의 임팩트를 상당히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 부분과 함께하면 5연승 리브 샌드박스 이 치어풀대로 갈 수 있어요. 뭐 1을 찍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거 사실 초반에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지금 대젠지전에서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세트는 리브 샌드박스 얻어내면서 2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란의 그웬과 함께 2세트 준비를 마친 젠지입니다. 2세트의 반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소환사의 경기 협곡에 오신 것을 만나 보겠습니다.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1대0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롤을 가끔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진짜 놀라실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바텀이 뭐 진짜 저런 식이 나오는 게 정석인가. 서폿만 보면 칼리스타 대 애쉬죠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면 이런 느낌 들 텐데 자연스럽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수많은 분석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 뭐 라이브 버전과 별개로 지금 대회 버전에서는 나오는 픽들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가운데 선수들은 언제나 그 극한까지 파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 동일한 버전이라며. 그래서 정말 정말 끝을 보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파다 보면 저런 친구들도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같은 패치여도 사실 뭐 메타는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돕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각각 이제 바텀 지역에서 상당히 재미난 픽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자, 카엘의 위치는 뭐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페이지와 딜라이트. 그리고 이번 판은 전판과는 좀 다르게 크산테와 그웬은 솔직히 초반에 좀 매워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는 바텀 쪽을 무조건적으로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쌍날비가 그리고 애초에 지금 바텀이 일단은 한번 그 위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띄교하면서 이게 뭐 순간적으로 막 서폿 원딜이 막 이렇게 위치 변환하다 보면 누가 원딜이고 누가 서폿인지 당장은 또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1대0 뭐 같이 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리고 젠지가 되게 그 각을 잘 봤어. 확실히 카이 선수의 뽑아찍기를 약간 딜교한 용으로 쓰다 보니까 너네 이거 맞다이 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칼렙이도 빠졌잖아 하면서 바로 조금 그래도 이득 보고 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4명이 한 화면에 잡히는데 네. 여기에서 굳이 따지면 제일 안 어울리는 친구가 11이긴 해요. 나는 이런 타이트한 흐름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렇죠. 좀 청소기 돌리고 쫙쫙 클리어하면서 약간 편안하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리브 샌드박스 바텀이 좀 후벼팔 필요가 있는 거겠죠. 뭔가 청소가 되기 전부터 이것도 생각할 텐데 그리고 윌러와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커버 오기가 힘들죠. 예. 뭐 정글링 자체는 피넛이 더 잘 도이긴 했는데 윌러 입장에서 그냥 발 빠르게 온 거죠. 이 바텀 봐주기 위해서. 변수를 확실히 차단하고 가고 싶은 거죠. 사실 칼리스타도 저거 한 번 죽으면은 목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석 비정석이 어이고. 결국에는 비정석이 당연히 목숨이 좀 적거든요. 예. 그런 사파픽이. 윌러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 일단 확인. 자,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만큼 대신에 그 빈틈이 뚫려서 한번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런 비정석 픽이 진짜 팀에서 우리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팀적으로도 그냥 별로 자신이 그렇게 없으면은
분명 저런 픽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명 연습에서도 우리 정석 연습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우리 무슨 비정석 사파픽 이런 거 하기 그럴 할 시간 없어. 이렇게 결단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내부 지표에서도 저런 픽이 나온다는 건 자체도 우린 지금 연습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어라는 아주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석의 정석화. 뭐 이미 어느 정도 많은 팀들이 그걸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칼리스타의 서포터로의 그 등장도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것만 계속 보고 있죠. 우리 바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잠깐 삐끗하면 난리 나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도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예. 이걸 가만히 놔두고 어디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미드도 거의 안 잡히긴 했지만 아지르가 최대한 견제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좀 잡히긴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일러스가 한번 집 갔다 왔는데 이렇게 서로 순간이동 빠졌을 때 미드 쪽의 딜 교환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여기가 계속 핵심이겠지만 여기 올드보이 이후로 가장 예. 롱테이크인데 오. 이 롱테이크의 마무리 장도리를 들고 와요? 뭐라도 빼겠다. 왔는데 어렵죠. 괜히 바이도 억지갱 하다가 더 말릴 수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한편 위쪽입니다. 윌러. 드디어 이제 위쪽이 잡히네. 바텀이 집을 가서. 자, 그리고 이제 탑 쪽도 이제 버돌과 이제 도란인데요. 여기도 사실 6렙 이후에 가끔씩 사고가 잘 나는 라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력에 대한 상황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판도 도란 선수가 탑 라인전을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이제 시선이 옵저버가 계속 바텀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바텀 쪽을 많이 갔는데 레넥톤으로도 계속 나르 상대로 압박 최대한 할 수 있는 게까지 해주고 지금도 사실 그웬도 그렇게 초반에 이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매치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도란 선수. 카이리 바텀 벽에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위쪽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클로저와의 대치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6렙을 찍었습니다. 버돌. 뭐 서로 이렇게 성장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6렙 이후에 더 파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네. 그 전까지 좀 티격태격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그냥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현재 시점에서의 사고는 더더욱 아플 텐데. 일단은 클로저 선수가 아지르공을 빨리 뽑았기 때문에 용이라도 그러니까 소규모 전투를 유도를 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리브스미스 박스는. 예. 저게 지금 못 쓰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없어져서 이용을 해야겠죠. 실제 바텀에서도 조금이라도 주도권 갖고 있고 더 괴롭히는 쪽은 리브 샌드박스 쪽이긴 하고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게 결국 한번 슈팅 게임이 빠박 들어갔을 때 순간 폭들이 엄청 세서 파이브 압박 아니면은 용을 계속 봐주고 있죠. 윌러 선수. 네. 자, 그리고 일단 드래곤을 쳐 보는데요. 저것도 칼리가 가서 좀 쳐주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칼리의 역할이 참 이런데도 좋아요. 네. 자, 칼리스타에서 카일이 드래곤 쪽으로 자신을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아까 그 전판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지표로 따지면 드래곤 지표가 정말 좋은데 네. 그 중심에 바텀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강조했었고 예. 그렇죠. 판도 분명히 그게 막 수치상으로 당장 엄청 크지 않더라도 프로씬에서는 먼저 미는 거 자체도 엄청 클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게 원래 주도권이라는 표현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드래곤입니다. 예. 젠지와 상대할 때도 그게 안 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0대0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뭐 글로벌 골드는 뭐 젠지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드래곤은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 지역에서 상대편을 밀어붙이다가 얻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리브 샌드박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셔야 될 게 전판도 똑같이 전령 너네 먹으면 우리 그냥 바텀 압박할게 이런 마인드로 계속했거든요. 대놓고 또 그렇죠. 6렙 찍고 왔죠. 예. 바이도 근처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피너스 5렙 상황. 그러니까 이게 바이도 어디 가지 못하고 그냥 때려봤어요. 슈팅 게임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바이가 아직 5렙이라서 네. 와 이거는 슈팅 게임으로 서서 죽을 뻔했어요. 잘못했어. 그렇죠. 근데 일단 공간이 비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진짜 요즘 이 바텀 굴리기 게임을 너무 잘하는데요. 야, 그 MB와 카일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메타에서 가장 잘 먹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이거를 결국 시팅하는 게 정글과 미드인 거고. 그렇죠. 윌러 선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탑 캠프가 분명 있는데도 변수를 주고 그냥 변수를 차단
어떻게 보면 상대의 변수까지 차단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젠지의 연승에는 분명히 뭐 탑쪽 도란, 뭐 피넛, 초비의 대단한 장면도 있겠습니다만 페이지와 딜라이트, 특히 그 페이지가 뭐 300포인트 POG 포인트를 받아냈었던 그 장면과 함께 든든하다는 걸 바텀 쪽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연승들이 가능했는데 리브 샌드박스의 MB 카일이 그걸 근본부터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지도 이제 일종의 운영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 바꾸면서 전령 쪽 주도권이라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예.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젠지 쪽에서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면 바텀 라인전도 되게 힘들었고 뭐 그웬도 그냥 프리파밍하면 밸류가 좋기 때문에 혼자 있는 바로스 쪽. 근데 보긴 했죠. 걸리긴 그렇죠. 했는데 확인. 그래 클로저 순간이동 바느질. 있거든요. 순간이동 있거든요. 더워요. 순간이동 있거든요. 그래서을 일단 묶어두긴 했는데 MB를 잡았고요. 여기서 그런데 클로저가 도착. 되나요? 바이가 들어간 타이밍이 정말 매서웠어가지고 약간 전멸입니다. 그리고 카일이 들어옵니다. 칼리가 달라붙으면서 피넛은 탈출하기 어렵겠는데요. 했는데 제쪽 가스라스. 아이고. 몸을 났다. 그리고 라늘. 잘못했으면 이게 대참사할 뻔했네요. 그래서 뭐 탑쪽으로 한번 들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넛이 전사합니다. 그래도 젠지가 라인전 어려운 와중에 운영을 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저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분명 필요했거든요. 라인전에서 분명 11LC가 고전하고 있고 전령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피넛 선수가 되게 잘 꽈어요. 저렇게 수합하면 보통 전령 쪽에 포커스하기 마련인데 한 번 꼬아서 바텀을 다이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1, 2초만 늦었어도 완전 대참사 날 뻔했는데 네. 그냥 결행한 게 되게 좋았죠. 보자마자 그냥 그리고 상대가 순간이동을 쓰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 판단이 역시 그 젠지가 강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그걸 대응했던 리브 샌드박스 상당히 좋은데 세주궁 있어요. 궁극기 들고 있는 윌러입니다. 일단 MB 선수는 궁극기는 없지만 카이 선수 궁극기가 있어서 조심해야겠지. CC 연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아직 전령의 주인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사일러스가 바텀이니까 예. 사일러스 순간이동 없는 걸 알고 젠지도 자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일단 다시 라인을 최대한 뭔가 바꿔주면서 좀 보고 있는 거죠 젠지가. 바텀 다시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이동이 찍힌 걸 보고 그래도 이 플레이를 한 게 되게 좋았어요. 저지 불가. 부패 사슬 들어오는 순간을 딱 엇갈리게 들어왔던 피넛. 대단히 그것을 잘 흡수해줬습니다만 끝끝내. 그리고 여기서 한 명만 죽은 것도 그래도 엄청난 천만 다행이었고요. 그냥 뭐 끔찍한 상황이 되지 않았던 장면.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뭐 상황이 나왔지만 예. 젠지가 바텀을 최대한 상대 바텀이랑 같이 세우기 싫어하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어떻게든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제 도망 다니는 건데 전면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계속. 근데 그 과정에서 리브 샌드박스도 취할 거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대편이 이동하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미드 쪽으로 아래쪽 슬쩍 한번 묶어놓고 스트라이크가 번들어 봤는데 네. 발가 있었고 근데 윌러는 생존. 일단 뭐 전멸은 빠졌고 그래도 이 젠지가 이 운영을 함으로써 저는 MB 선수의 성장이 조금 어떻게든 브레이킹이 좀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호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텀 4명을 봤을 때 분명 11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잘 메꿔주고 있긴 해요 젠지가.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아지르도 계속 키우고 있고 일단 최대한 CS 먹으면서. 단지 리브 샌드박스가 보통 약팀들이 예. 라인전 잘하다가 강팀이 막 라인 한 번씩 꼬아주면 거기서 그냥 막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가 어디로 가야 되지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전 그냥 기본 대응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벤지가 나름 휘두르려고 하지만 거기에 크게 휘두르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전령과 용 정도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얻을 걸 확실히 얻어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 드래곤 등장했습니다. 공백이 좀 있었던 스펠들이나 기술들이 이제 하나 둘씩 차오르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자 미드 쪽에 뭉쳐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타이밍은 좀 보고만 있습니다. 자 윌러도 미드 쪽에 가담을 하는군요. 현재 궁극기는 들고 있지는 않고요. 전멸도 없습니다. 네, 이제 드래곤 타이밍을 계속 볼 텐데 윌러가 돌아나갑니다. 피넛 도착. 젠지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흐름이 좋지도 않지만 이 스택 그냥 주면은 또 피곤해지거든요. 상대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라서. 물론이죠. 네. 일단 탑 주도권은 젠지한테 있어서 무빙을 하면서 좀 시야를 같이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젠지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강하게 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딜라이트과 페이지도 같이 한번 내려오는군요. 클로저가 옆구리 쪽에 대기. 그렇죠.
일단 아직 이런 소규모 전투 내지는 중반 전 전투는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가 픽적으로 조금은 우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도권 잡고 11회도 지금 1코어밖에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브 샌드박스가 성공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그웬만 순간이동 있거든요. 그렇죠. 예. 4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웬이 집 갔다가 합류하면 확실히 막을 수는 있어요. 오, 네. 일단 그러면 리브 샌드박스도 그 상태가 뭐 오고 있긴 뛰어오나요? 하거든요. 예. 시간을 끌 수 있나요? 뭐 해보겠다는데 그리고 뭐 여차하면 강타 싸움의 변수도 있긴 있어서 3천. 일단 일단 던졌어요. 일단 그웬이 막아주고 잘 막아주는데요? 그웬이 막아주면서 버스 나 막는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 엠비도 밀어냈는데요? 앞에 있었던 게 뭐 칼리스타 믿고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도란. 도란이 탑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잘 펼친 거죠. 그렇죠. 방금 최고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순간이동을 들고 있었던 걸 적절히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앞선에 있어서 상대편을 완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리브 샌드박스도 그냥 탑이나 더 밀걸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버도는 지금 올라갑니다. 자, 시간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도란 선수의 그냥 앞 면역을 통한 앞무빙이 되게 좋았죠. 뭐 강타 싸움 하지 마. 그렇죠. 실제로 그웬이 저렇게 달려들면 그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도란 선수의 지금 아까부터 1세트부터 라인전을 통해서 팀의 승리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분명 유효탑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센 걸 하나 상대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하나씩 나눠 가졌고요. 근데 골드 선은 아직도 굉장히 직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딱 놓고 봤을 때 결과를 놓고 보면 오! 데리고 와요. 일단은 유차가 없는데요. 그렇죠. 데꼬는데 때리면서 데꼬는데 이걸 보랍니다. 와우! 그런데 근데 여기 엠벤죠. 네, 칼리국이 없죠. 돌려봤습니다. 와우! 칼리국만큼 슈퍼 세이브 되는 수단은 없겠지만 그게 빠졌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쪽 같이 긁어내면 네. 뭐 도란이 죽은 건 죽은 거지만 그거와 별개로 나름 젠지도 괜찮아요. 그렇죠. 두 팀 다 지금 되게 영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스펠 유무를 확실하게 알아서 단점을 진짜 잘 파고듭니다 지금. 팽팽한 그림들 그려놓고 있는 가운데 초비가 혼자 서 있는 게 바텀 지역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탑은 뭐 피너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고 바텀 지역 포탑 결국은 넣었습니다. 지금 아질의 성장세가 꽤나 매섭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리브 샌드박스도 이각을 봤던 게 또 대단했죠. 사실 순간이동이 무슨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 결국 마무리. 근데 이 사이 미드 여기서 옆구리 정확하였나요? 이연. 칼리스타 궁극기가 쿨타임인 거를 잘 노렸죠. 자, 그래서 미드 쪽에 잠깐 바깥으로 나와있던 엔비를 잘 낚아채줬었던 젠지였습니다. 사실 이 1대1 교환이 나오면서 탑도 못 밀고 바텀은 결국에는 초비 선수가 밀게 돼서 사실은 웃는 거는 약간 젠지 쪽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지금 퍼펙트 CS에 가까워. 그러니까 분당 CS를 먹고 있는 게 초비의 성장세고 예. 레벨도 그렇고 사일러스가 나름 2킬에다가 영겁의 지팡이기 때문에 그 이제 중반 타이밍 때 밸류 자체는 높겠지만 이런 성장세라면 아지르가 힘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대표해주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군요. 누적 골드가 전반적으로 젠지 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넛이 이번에도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예. 결국 젠지가 바텀에서의 불균형을 해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탑의 주도권도 있을 거고 다른 쪽에서의 좋은 장면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순수 라인전을 했으면 리브 샌드박스 바텀이 영설. 더 득점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깊게 들어왔는데요. 빨려 들어가서 순간 이동은 빨리 써줬죠. 그렇죠. 막 뒤쪽으로 잠깐 빠져나가는 모습. 뭐 도라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딜라이트까지 좀 얹혀지는 뒤쪽에서 살짝 한번 보고 있는 상황. 단지 그 상태 상대로 포탑에서 너무 티격태격하는 거 좀 위험 수단이 있고 오, 그리고 나머지가 뚫리네요. 네, 이게 이게 젠지가 바텀에 너무 과투자했죠. 그러니까요. 그냥 두 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피넛의 움직임을 봐도 다이브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치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약간의 빈틈은 리브 샌드박스 너무나도 잘 이용할 줄 아는 팀입니다. 탑과 미드의 포탑을 그대로 밀었습니다. 이게 그 상태가 서 있고 이러면 거기로 막 어설프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지금 약간 운영 계속 잘 해주다가 완전 퍼펙트 운영 해주다가 약간 삐끗했죠 젠지 지금. 결국 사일러스도 이렇게 투코어 떴고 지금 이렇게 되면 도란 선수 궁극기 용 때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바이가 11레벨을 찍었습니다. 피넛. 그리고 드래곤은 20여 초 그 둥지 근처로 먼저 윌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측면이 젠지한테는 진짜 그래서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도란이 개입을 안 했었으면 드래곤 2스택 타이밍 때도 되게 위험했을 텐데 그거를 1대1로 나눠놓긴 했으니까 네. 이 3스택은 상황에 따라서는 젠지가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쪽 돌리면서 이득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리브 센터박스가 만약에 구한 궁극기가 없는 거를 통해서 바로 지금 바로 그냥 쳐버리면은 안 돌거든요 지금. 뭐 근처에 와 있는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딴 데 조금 더 기여를 올려주나요? 오히려 미드 쪽 다이브 각을 봤던 것 같은데 리브 샌드박스도 그렇죠. 약간 대응을 잘해서 미드 쪽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그냥 주는 거 같죠. 네 그러네요. 2대1까진 괜찮으니까 네, 주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리브 샌드박스의 이 사냥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드래곤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지역으로 버돌이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마법 수정 화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상대는 크산테라서 그래서 그냥 얘는 좀 그렇다. 명이면은 잡을 만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정 화살 꽂았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바느질 돌아갑니다. 그리고 데려가나요? 어떻게든 멀리 못 잡고 갔고 결국은 잡아냅니다. 천하의 그 상태도 그리고 상대 그 레이드 팟 중에 그웬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데미지가 나름 살벌하거든요. 파일러스 도착. 그리고 예, 추가적인 압박이나 뭐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나 했는데 그것도 리브 샌드박스도 최대한 세이브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바텀 1차 없는 걸 통해서 네. 순간이동 과감하게 사용했죠. 네. 이미 날아갔으니까. 추가 피해는 확실히 막았습니다. 원래 어떤 킬데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1킬에서 끝나면은 또 생각보다 엄청 큰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냥 골드 그거 살짝 주고 마는 거니까. 어? 네 돌아 쪽인데요. 예, 그래서 유차가 바느질 있는데 가도 유차가 있는데 쫓아가면서 1차 포탑에서 도란이 일단 중간에 한번 커트를 당했고 그렇죠. 그래도 그웬도 유채았으면서 드리블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일러스가 그 구엔 궁극기를 가져온다 해도 그 데미지가 같이 나오진 않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없는 궁극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젠지가 4호에서 그웬을 뽑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이번에는 탑을 한번 노렸는데 이번 건 또 젠지가 흘려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버돌 잡는 장면. 그러니까 이 한참 전부터 설계했던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든 등 근육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근육죄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 샌드박스가 잘한 건 연달아 피해 입지 않았다라는 점이었고 되려 뭐탑 쪽으로 한 번 더 찔러주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리브 샌드박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일러스의 순간이동은 계속 돌거든요. 예. 아주 빠릅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영겁의 지팡이 스택이 쌓였을 때 순간적으로 미드의 랩차 단지 아지르도 랩차? 이게 못 큰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아지르가 갑자기 매너해 보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순항 중이죠. 자, 상대적인 그런 팀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초비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 클로저의 레벨링은 정말 남다르긴 하네요. 자, 그러다 힐라이트를 사실 있는데. 달렸네요. 골을 올렸습니다만 TV를 데려왔어요. 페이지가 막 견뎌냈고 이후의 상황을 봐야 근데 되는데 도란이 약간 고립됐고 클로저도 위험해요. 클로저는 위험해요. 그웬이 그웬 터 들어가는 위치? 초비가 이거를 흘렸고요. 역으로 찔러요. 안쪽에 초비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잘 빠져나갔고요. 와 이거는 저 리브 샌드박스가 완전 망하나 싶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바론까지도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제르를 어쨌든 잡긴 잡아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던 카엘에게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클로저도 완전 원에서 들어간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그냥 던져봤는데 그게 잘못 걸려가지고 애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좀 빨려 들어갔죠? 사슬이 너무 접병력이 좀 좋았네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 원래 사일러스들이 한 번씩 던지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나 이거 좀 깊은데 딜라이트 선수의 바로 애쉬 궁극기가 빠르고 도란 선수와 초비 선수의 순간이동이 되게 빨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잘 받아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란이 허리를 끊고 사일러스는 고립되고 여기서 만약에 뭐 추가 피해까지 입었으면 바론인데 맞습니다. 위에 아즈레 쪽에 핑퐁을 되게 잘했어요. 그걸,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카이 선수의 궁극기 활용도가 되게 좋았죠. 맞습니다. 이게 칼리스토 포시다 보니까 또 변수가 이것저것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변수가 제대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젠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안 뺐거든요. 이거 밀러 위치, 밀러 위치, 찍혔거든요. 밀러 위치. 김정환 사도 못 잡았어요. 밀러 위치. 너무 빨리 죽으면은 이게 누가 누구를 싸먹는 거야 상황이었죠? 양쪽 다 서이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당장 드래곤이 있는 건 아니라서 40여 초 있어요. 세주아니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예. 근데 야금야금 하나씩 먹고는 있거든요, 젠지가. 이렇게 되면은 시야적으로도 뭐 포지셔닝적으로도 젠지 입장에서도 조금 편해지긴 했죠. 실제로 젠지가 또 이번 드래곤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죠. 일단 등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쪽 등지고 있어요. 그 왼도 올라오는데 뒤쪽에서 카엘도 복귀 중. 리브 샌드박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라면 역시나 미드 포탑을 끼고서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아주 그 미드 포탑의 체력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잡혔던 윌러가 복귀를 하는군요. 여기서 이제 궁극기가 다시 또 돌아올 텐데 예. 서로 좀 드리블하다 보면 아직은 당장 온은 아니에요. 온 안 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소환사 주문 쪽으로는 리브 샌드박스 MB 선수의 전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빨아들임이 가능하고 없는 동안이 없는데.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이기겠다. 뒤쪽에 버텨요. 잡았고요. 말을. 근데 이 다음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밀러 쪽, 이번에 밀러 쪽, 바른데. 도란이 뛰는 힘이 지금 너무 좋아요. 포지션이. 자, 완전 쿨하게 돕니다. 젠지의 지금 솔로 레이너들이 너무 성장세가 수당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타에서 파괴력이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이지가 못 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 컸어요. 엄청 시비르가. 자,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번에 또 11회가 킬 하나 더 얻었습니다. 302가 됐고요. 분명 젠지 운영적으로 페이지한테 몰아준 게 확실히 티가 날 정도로 너무 성장세가 지금 질러진에서 너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만 얻어맞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순간적으로 피넛을 끊겠다란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빠졌고 도라는 뚫고 이제 나가는 진영 자체가 훌륭했죠 진짜. 그렇죠. 그 좁은 골목 일직선에서의 자신 있는 자신의 궁극기 활용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또 해외 리그에서 그웬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틸 서포터잖아요. 유틸 서포터 같은 경우가 확실히 그웬한테 약합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막 가위질하고 이러면 그냥 한 콤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어유. 그웬이 어느 정도 CC에 약하다 보니까 그게 칼리스타와 바루스라고 하지만은 W를 통해서 팀원들한테 분명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죠. 둥지 주변에서 말씀해주신 그 도라는 그변의 그 장점을 10분 살리는 장면을 방금 전 킬과 드래곤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고, 자, 이제 둥지 근처 이곳저곳 시야를 박아놓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애초에 드래곤은 2대2고 돈에서는 젠지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리브 샌드박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차이라서 예. 그리고 미드 포탑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편하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비르가 잘 컸기 때문에 청소기 자체는 또 쌩쌩 돌아갑니다. 이쪽. 맞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르죠 지금은. 확실히 밸류가 지금 페이지 선수의 밸류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4명 중에서 4명 4챔피언 중에서 하나가 11위였는데 지금 어색한 11위 단계는 넘어갔어요. 어유 이거 과감하게. 근데 전멸 연계가 연계가 돼요? 달려서 달려야 됩니까? 피넛이 약간 드리블 하려고 도란님인데 도란이. 그래서 도란한테 가기. 네. 빌로 위험했는데 한번 더 들어가요? 약간 고립시키면서 빼냈는데 그리고 도란을 근데 도란 흡수 도란이 버티며 도란이 흡수 도란 흡수 MB가 들어가서 그래서 도란이 안 됐어. 도란이 결국 돌입을 완전 도란. 그러면 이게 또 리브 샌드박스도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막 들어간 느낌도 있긴 있어요. MB 선수가 앞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되는 거 같았거든요. 결국 피넛부터 전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피넛이 일부러 급하게 안 빠졌어요. 맞습니다. 좀 얻어맞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약간 싱크라고 하죠. 리브 샌드박스에서는 칼리스타 궁극기요. 또한 뭐 크사테 궁극기, 사일러스 궁극기 이런 게 다 같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명 한 명을 누킹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아서 젠지가 이득이 얻을 수밖에 없었던 한타죠.
여긴데 아니 지금 굉장히 되나 했거든요. 피넛이 일부러 좀 사이사이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 충분히 들어왔다. 반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란을 따로 도란한테 광역으로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불러왔는데 여기는 이 둘한테 또 이런 도란이 버티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된다. MB 선수가 들어갔지만 일단 바로 쓰거든요. 여기서 긁어주면 클로저가 마무리할 거야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죠, 원하는 대로. 선수 공격으로 잡아주는. 그럼 아슬아슬하게 윌러도 끊겼고 결국은 굉장히 큰 전투가 됐습니다. 그 큰 전투의 승리는 젠지 발언까지 얻었고요. 예, 애쉬 화살 때문에 바로 전멸 빠졌고. 칼리스타 궁극기 없는 거 엄청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균형이 좀 무너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타 때 비비는 한타를 하고 싶어도 오우. 뒤텔 11을 이거 페이지 쪽 일단은 페이지 전멸 없거든요. 페이지 쪽이긴 한데 11회가 다시 빨아들이면서 때리면 피넛으로 2차 진입 11은 프리딜. 그렇죠. 피넛이 일단은 피넛이 일단은 잡았으면 진짜 혼자 고립.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 일단 한실은 났죠. 다행이죠. 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리브 샌드박스. 퀴에 이게 11회한테 빨려 들어가는 구도고 11회가 전멸도 안 썼어요. 그렇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쪽에서 잘못 싸우면은 여차하면 11을 아지를 그웬 진짜 3대장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뒤를 한번 노렸던 장면은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어떻게든 라인 클리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정화살 꽂았고 예, 달려 들어봤는데 힘 차이가 이제는 좀 많이 나서. 예. 그리고 안녕. 네. 애매하게 타면 페이지 여기 잡히는 거 다르죠. 페이지. 아껴놨던 전멸. 네. 물론 뭐 전멸이 빠진 것도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낫죠. 맞아요. 저게 사실 가끔 많이 타다 보면은 잘 안 타질 때가 있기는 해요. 페이즈를 노리려고 했는데 가운데 피넛이 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피넛의 조냐 활용도가 사일러스 궁극기까지 흡수해버렸어요. 거기서 확실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리브 샌드박스. 그나마 버돌만 좀 들어가서 저렇게 러브샷 띄운 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완전 최선이었는데. 그래도 분명 지금 젠지가 그 전투를 통해서 억제기 2개를 깬 건 완전 엄청 큰 호재예요. 거의 굳혔죠, 이 정도면. 그렇죠. 예. 리브 샌드박스의 전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진영으로 완전히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뱀픽 단계 때 이론상 필요했던, 결국 상대가 세주안이 중심으로 근접 시너지 내면서 비비는 싸움의 스페셜리스트들인데 그거를 그웬이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마크해주면서 카운터 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게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냥 사이드 주도권이 강팀할 때는 진짜 사이드 주도권의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옆에서 옆구리에서 허를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초비 선수도 사이드 주도권 이번에 되게 순항 중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 주도권에서 무리가 없이 계속 성장에 막힘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씨 웃으면서 이 크산테를 선택했던 것 같은 리브 샌드박스였을 텐데 도란의 이 그웬수가 그 웃음을 빼앗는 그런 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일러스가 많은 걸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리브 샌드박스는 문제가 상대가 폭딜이 너무 세가지고 사일러스도 그냥 무작정 날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템도 좀 더 강요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이 모자까지 나오면은 좀 세긴 셀 것 같긴 한데 사일러스가 쉽지가 않고. 많이 남았죠. 네. 자 이제 포탑을 끼고 버티는데 네, 왔다 갔다. 칼리스타 궁극기가 빠졌죠. 도란이 옆에 봅니다. 그리고 바늘을 하나 둘씩 던져봅니다. 그냥 밀어내기. 달려듭니다. 안으로 파고들면. 살아남았어요. 깁니다. 근데 비록 마무리 잡았고요. 마무리 됐고. 아니 도란 또 빨렸는데요? 고립인데 빨렸는데요? 이거 도란 하나요? 진짜 위험했죠. 하나요? 아니 이거 만 다행인데요. 그렇죠. 이거 도란까지 잡혔으면 괜히 좀 피곤할 뻔했어요. 자 미니언이 뭐 달려드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버덜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리브 샌드박스도 지금 딜러진이 못 큰 건 아니어서 확실히 무리하면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젠지는 여기서 성과 냈으면 게임 이제 끝낼 각도 봤던 거죠. 그렇죠. 네. 볼까요? 도란 선수가 옆에서 포지션 잘 잡아주고 궁극기를 통해서 뭐 벤시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잘 빼줬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피너 선수가 약간 깊게 들어간 게 있었어요. 상대 이제 칼리궁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물면서 뭐 칼리든 바로스도 녹여 이런 거였을 텐데 안 됐고. 여기서 도란이 도란 저기서 살아나온 살아나온 게 진짜 천만 다행이죠.
뭐 리브 샌드박스도 뭐 진영이 어느 정도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 도란을 죽여갈 수 있을 만한 인원들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셈인데 지금 저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 바론이 마지막 피니시 펀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도 아래쪽 억제기 두 개가 뚫리긴 했어도 바론을 어떻게든 막아야 이제 어떻게 막을지 봐야겠죠. 그게 웬만하면 스틸이 제일 이상적인데 싸웠다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큰 그림인 건가요? 나가자는 거죠 이제. 예. 이쪽으로 바론 막아야 되니까. 자, 그 외에는 아래쪽 크게 돌아나가고 일단 지금 힘 차이에서는 원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시야장하기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떻게든 변칙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붙었어요. 그러면서 옆구리 돌아 그냥 도란이 한번 쳤는데 기절 연달아 MB가 기록 못한 MB가 일단 아무나 그래서 클로저가 들어갔다 나왔고 약간 사일러스 조이 MB 선수가 거의 그냥 누가 서포터고 누가 원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뭐 리브 샌드박스가 사상자가 없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것저것 빠지긴 해서 여전히 그냥 게임 자체는 젠지가 그냥 편하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드 바텀 억제기가 곧 재생은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죠 리브 샌드박스. 사일러스도 모자는 떴고요. 아, 여기까지 오긴 왔네요. 그리고 그웬도 모자가 떴습니다. 아, 이 그러니까 저 그웬의 가위를 웬만하면 빠르게 바로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웬 특성상 이게 탐방 컷을 당하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거 뭐 거의 뭐 티타늄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네, 조냐까지 있고.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버돌 선수가 했던 것처럼 그웬을 좀 한타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싸워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도 그게 나아 보여요.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그냥 뭉쳐서 우리 11을 그웬 아지르야 우리 밸류 훨씬 더 높아 그냥 뭐야 오른쪽 클릭하면은 쟤네 다 죽어 약간 이런 게 쉽는데 칼리타 그기가 없는데요. 아이를 막아주긴 없는데요. 윌러도 위험해요. 윌러도 위험해요. 윌러까지 잡히면 여기서 더 쏠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진격입니다. 네, 진격입니다. 진격입니다. 칼까지 샌드박스 쭉 밀고 나가면 11회가 프리딜. 그리고 나머지 뒷도로 빠져나왔습니다만 네, 딜라 지금 위치 네, 버들 네, 추격합니다. 잡았습니다만 버들도 왔죠. 갈 데가 없습니다. 에이스를 띄웁니다. 젠지. 쉽게 갈 수 없어. 단독 1등은 쉽게 갈 수 없어요. 오승 가는 길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부의 지각 변동은 우리가 한다. 자, 결국은 남아있는 선수를 올라오기 전에 다 정리하는 젠지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그런 경기 리브 샌드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젠지 리브 샌드박스의 넥서스를 이렇게 파괴합니다. 제제. 젠지 스포츠입니다. 저는 양 팀이 워낙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말할 포인트도 되게 많겠지만 이번 게임에서 저는 운영상 크게 두 가지 장면이 좀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